6월이 되면 거위들은 산란을 멈추고 대장거위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된다. 산란철에 수컷거위들을 중심으로 분리되었던 거위무리가 다시 하나의 큰 무리로 뭉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산란을 하고 있는 레오그룹의 암컷거위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암컷거위들은 산란을 멈춘 상태다. 아마도 레오그룹의 암컷거위들도 산란을 멈추게 되면 그레이그룹으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거위들과 함께 지낸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왜 거위들이 산란철과 비산란철에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거위들과 비슷한 외형과 습성을 가진 오리들의 경우 산란철에도 항상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며 무리를 지어가는 거위들에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생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나저나 작년 말 자신의 왕좌를 덕이에게 빼앗겨 불쌍하지 않지만 불쌍하게 보였던 그레이는 다시 권력을 되찾고 난 뒤 더욱더 기고만장해졌다. 인간 사회에서도 권력지향적인 성향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거위들의 사회에도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레오와 크리미처럼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이 있는 반면 그레이와 덕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녀석들도 있는 것이다. 그레이를 이기고 몇 개월간 왕좌에 올랐던 덕이와 그런 덕이의 공격으로 다리를 다친 그레이는 온갖 멸시를 참아내고 마침내 왕좌를 되찾았었다.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향후 몇 년간 그레이를 대적할 수컷 거위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 달 전 나는 수생식물 중 하나인 연꽃을 키우기 위해 연불이 6개를 주문했다. 연꽃을 키우는 이유는 농장의 생태계 복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올챙이와 잠자리 유충을 키우기 위해서다. 개구리와 잠자리는 굳이 물이 필요 없지만 수중에서 생활하는 올챙이와 잠자리 유충은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 커다란 고무다라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문하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키우는 연 중에서 꽃 색깔이 분홍색과 하얀색이 피는 것으로 주문했다. 농장의 분홍색과 하얀색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장소를 체리 나무 밑으로 선정한 이유는 하루 종일 햇빛의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흙에다 나뭇잎을 섞었는데 앞으로도 특별히 비료를 주지 않고 키울 생각이다. 흙의 양은 대략 고무통 깊이의 반 정도로 채우면 되며 연뿌리는 그 중간 정도에 심으면 된다. 연꽃을 키울 고무통을 2개 만들었고 각 통마다 연뿌리 3개씩 심었다. 빗물을 받아둔 것을 부어주는데 물의 양은 고무통 높이의 대략 70% 이상 채워주면 된다. 수돗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리 하루 정도 받아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올챙이를 잡기 위해 농장 동쪽에 위치한 우물로 왔다. 40년 전에는 우리 농장 전역에 개구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우물 안에서만 개구리가 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발생하겠지만 나는 인위적으로 좀 더 생태계 복원을 앞당기고 싶다. 그로부터 2일 뒤 나는 통발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우물로 왔다. 이곳은 올챙이뿐만 아니라 붕어와 메기 그리고 미꾸라지들도 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우물이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올챙이들이 잡혔을지 기대하며 통발을 건졌지만 과거와 달리 통발 안은 텅 비어있다. 예전 같았으면 통발 안에 물고기와 올챙이가 많이 잡혔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올챙이 2마리만 잡혔다. 그동안 우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쩔 수 없이 우선 올챙이 2마리라도 빼내기로 한다.
고무통 하나당 올챙이 한 마리씩을 넣어주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장구벌레들을 먹고 난 뒤 나중에 개구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올챙이 한 마리의 꼬리가 심하게 잘려 있다. 아마도 통발 안에 함께 있던 다른 올챙이가 공격해서 꼬리를 잘라먹은 것 같다. 녀석이 꼬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지금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개구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무통 안에 물을 채운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다 보니 장구벌레가 바글바글하다.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챙이를 잡아와서 개구리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지만 잠자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잎이 생기고 꽃이 필 때가 되면 잠자리도 이곳에 알을 낳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2마리밖에 없지만 앞으로 우물한 올챙이들을 계속해서 잡아서 고무통 안에 넣어줄 생각이다. 체리나무에 잘 익은 체리가 너무 많이 달려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칠레산 체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농장에도 4가지 종류의 체리나무를 키우고 있다. 농장에서 가장 늦게 꽃을 피우지만 가장 빨리 익는 체리는 제대로 된 과일을 먹기 전 나와 동물들에게 아쉬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과일이다. 맛있게 잘 익은 체리를 나무에서 바로 먹는 그 맛은 그동안 맛보았던 칠레산 체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과연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과일 생산이 가능할까 의문스러웠지만 나의 체리들은 너무나도 탐스럽게 잘 익었다. 2023년 올해는 100% 무농약 재배를 시작한 원년이니만큼 제대로 된 과일을 먹지 못할 거라고 나는 예상했었다. 하지만 내가 농장을 운영한 지 5년째인 올해 과거와는 달리 농장의 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제초 작업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 토지가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토지가 건강해지니 나무들이 튼튼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야생새들이 농장을 방문해 체리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을 따먹고 있다. 그동안 과일나무들을 키울 땐 내가 수확하기 쉽도록 낮은 높이로 키웠지만 앞으로 새로 키우는 나무들은 최대한 높게 키울 생각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과일은 인간이 먹고 위쪽에 있는 과일은 새들이 먹게 내버려둘 생각이다. 나무가 높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는 좋은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면 새들은 이곳 농장에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알을 부화해서 새끼들을 키울 것이다. 결국 새들은 어린 새들을 키우기 위해 농장의 수많은 해충들을 잡을 것이고 작은 숲 속 농장은 이름 그대로 작은 숲이 되어서 병해충에 강한 건강한 숲이 될 것이다.